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교재 22페이지, 올인원 교재 22페이지 보시면요, 2번 테마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을 하고, 성립된 납세무는 확정이 되고, 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납세무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럴 때 우리 제가 34회 시험 때는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는데, 소멸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에 남았는데요. 다만 소멸에 관한 부분이 좀 깊은 법령 내용들을 정답 지문으로 했기 때문에 5개 중에서 3개는 배운 건데 2개가 못 보던 지문이었어요. 킬러 문제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는 제가 킬러 문제를 풀려고, 답을 맞추려고 낑낑 매지 말고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제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이니까 킬러 문제를 알죠. 저희들이 킬러 문제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킬러 문제 구별법 어떤 거냐고요? 딱 봤더니 못 보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킬러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세법 계산 문제인데 이 있고하고 저 있고 하나 써요. 킬러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킬러 문제는 여러분요, 못 보던 것이 나오면 킬러 문제인데, 세법은 킬러 문제가 딴 거 없어요. 계산 문제 빼놓고는, 계산 문제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의 내용을 계산 문제로 만들면 그것도 킬러 문제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도 못 보던 지문을 법령에 굉장히 방대한 속에서 하나 뽑아가지고 지가 바꿔놓으면 출제자가, 그럼 누가 그걸 맞히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킬러 문제입니다. 못 보던 것이 나왔다, 킬러 문제입니다. 5개 중에서 2개가 킬러 문제였는데, 지문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킬러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잘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개 중에 3개는 배워서 제껴놓고 2개 중에 하나 잘 찍고 넘어갔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득점 잘 찍어가지고 고득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성립과 확정, 소멸에서 34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성립과 확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 부분은 기출문제를 보다시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잘 나왔던 부분이고 잘 보셔야 되겠고, 성립과 확정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언제든지 근데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잘 또 성립과 확정을 중심으로 소멸에 관한 부분도 또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자, 바로 23페이지 학습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는데, 그 성립 시기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그러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걸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취득하는 때요.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요거 등기 등록한 후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이것도 틀립니다.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 친구 소방분을 좀 기억하십니다. 소방분, 또는 시험에서는 건축물과 소방분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러면 이게 소방분이라고 같이 눈치채시고요. 자, 얘는 재산세 친구니까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6월 1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일인데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 시기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골라라.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즉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과세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그래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지 언제인지가 아셔야 돼요. 소득세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데, 그 12월 31일을 말합니다. 12월 31일. 자, 이렇게 딱 날짜로도 알아둡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날짜로 하면 언제라고요? 12월 31일이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요.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억합니다. 달의 말일. 자, 그래서 그냥 소득세 그러면 과세연이 끝나는 때 12월 30일. 근데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그러면 달의 말일을 기억합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 같은 거 배웠잖아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달의 말일. 자, 농어촌 특별세요. 부가세잖아요. 농어촌 특별세는 누이집시하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본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라고 나오면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라고 나오면 종합부동산세 따라가니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요. 자, 부가세는 그때 다릅니다. 본세에 따라서 자, 이렇게 성격, 징수 방법, 납세무 성립식이 다 달라집니다. 지방교육세, 본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부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건데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래서 어떤 세목의 부가세라고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세금을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본세 역시 따라가서 납세무 성립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상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죠.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그럼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가 언제예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날짜로 하면 언제입니까? 12월 31일 날 지방소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고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합니다.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한 것은 사실은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슬쩍 한번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일단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타 지방세에서 자 봅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인데 절 보세요 여러분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또는 국세 문제 나오면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절 보셔야 되는데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수시부가는 때 아니에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립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헷갈려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고. 그 다음에 주민세요.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요.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알으셔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앞에서 다 중요한 것들은 제가 밑줄 그은 것은 세목은 다 중요한 건데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자, 개인분은 주민세는 여러분들 시군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개인의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저희 동네에서 만 얼마인가 그래요. 12,000원이가 얼마 그런데 저희는 안 내는데요. 자, 개인분 주민세를 안 내는 주민이다. 뭡니까? 간첩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니까 간첩이지. 그래서 자 개인분 주민세 누구나 다 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아까 면세점에서 살짝 봤습니다. 시군군의 사업소준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이 납세무 성립하는데 언제다? 7월 1일이요. 아까 재산세,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서방본 지역자원시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무 성립했습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 6월 1일. 근데 종부세는 언제? 근데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는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인데 7월 1일이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안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줄 거는 얘네들을 위주로 납세무 성립 시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시냐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여러분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걸 떠올립니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즉 징수 방법을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자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하냐면 납세무자가 확정합니다.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에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신고 납부잖아요. 납세무자가 납세를 확정합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여러분, 자, 자기 골방에서요 세금을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되느냐?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세금 계산한 것을 과세권자한테 뭐한테 신고하게 되면 납세무가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르라고 물어봐요.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고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예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시설분,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 본세에 따라서 신고 납부니까요. 자, 등등 더 있지만 요것만 알면 돼요. 자, 다시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자, 국세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징수나 부가가세 하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합니까? 누가 세금 계산해요? 과세 주체가, 세무 공무원이에요. 과세 주체가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과세관청에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고르라고 물어봐요. 그럼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보통 징수하는 애들 지방세,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 다음에 면허에 대한 등록세 신경 쓰지 마시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등등.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도 일부가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죠. 자동차세도 보통징수, 즉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걔네들은 생략이고 얘네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만 잘 기억하시고,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부가세 하니까 종부세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다만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일정 기간 내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적용돼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세액 결정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가세하는 세금으로, 즉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세금들은 뭐 신경 쓸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 항상 보면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자, 종농이 종합부동산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결정하는 때 원칙 확정되는 거고,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신고하는 때,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때 달라요. 외우는 거 아니고.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무자가 내는 거죠. 소득세 납세무 확정되는 때 얘도 따라가고요. 인지세라든가 문세 부가납국세,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이런 애들은 자, 납세무 성립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된다고 얘기합니다. 즉 얘네들은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돼요. 자, 인지세 같은 세금 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문서에 기재된 기재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자, 그러니까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기재금액에 해당되는 인지세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냥 신고나 결정 절차 없이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인지세 같은 세금들은. 자, 그래서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납부지연 가산세, 납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가산세에 대해서는요, 자, 역시 별도의 납세무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확정되는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봐놓습니다. 자, 원천징수하는 뭐 소득세 이런 것들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 납세무는 이제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소멸 사유를 봅니다. 세금 납부하면 당연히 납세무 소멸하죠. 충당, 충당 소멸 사유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의 세금을 대신 내드리는 효자 아들인데 돈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공과사는 분명하게 하니까 돈은 받고 제가 사실은 대행만 해주는 건데요. 자, 아니, 사실은 돈 안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공과사를 분명하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주시는데,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이런 안내문이 온 적이 있어요. 30원의 세금을 이번에 환급받을 게 있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급 절차에서 30원을 환급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환급받을 것과 낼 세금 30원만큼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럼 상계 처리되어지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하고, 충당되어지는 만큼 납세무는 어떻게 하냐? 소멸합니다. 30원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충당 소멸 사유고, 부가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처음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지니까 취소 소멸 사유입니다. 제척기간 만료,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이 법정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30년 전, 40년 전에 제가 세금을 안 낸 게 있대요. 그 당시에 덜 냈대요. 그럼 지금 가산세 폭탄한 경우입니다. 작년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30년, 40년 전 일이 어떻게 생각나? 자료도 하나도 다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이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법원 유명한 말.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국가 자체가요, 나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면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나 둘 다 소멸 사유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제척기간은 모르고, 과세권자가 내가 세금 안 낸 거, 사기친 거 이런 것들을 모르고 기간이 지났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너 옛날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고, 소멸시효는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양도소득세를 제가 신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세무서에서 알아가지고요, 저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과상부에서 내가 세금 안 낸 거 알았잖아요. 거기서 보내왔었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하거나 내 재산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뭔가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그 이후에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야, 너 그때 우리가 부서 이동했어가지고 깜빡했는데 하면서 뭐라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몰랐는데 뒤늦게 알았을 때 제척기간 만료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고,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소멸사유 아닌 거예요. 부가 철회예요. 고지서를 보내는데 도달이 안 돼, 주소용업소가 불분명해서 그럼 고지서 보냈던 걸 철회, 걷어들였다가 주소용업소 확인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에요. 취소가 소멸사유지, 취소가 소급해서 샥 없어진 거 소멸사유지, 철회 소멸사유 아니고, 납세자의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세금 안 내고 죽으면 피상속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돼서 상속인이 다 세금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그러는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납세자 사망, 소멸사유가 아니고, 법인의 합병,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할 의무가 없어져? 다 그렇게 하겠죠? 법인의 합병,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소멸사유 5가지와 아닌 것 3가지 비교합니다. 이미 박스형 문제로 소멸사유를
시험에서 물어봤었죠. 인 것과 아닌 것 꼭 알아둡니다. 독립화문제로 안 나오더라도 중앙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제척기간 만료되면 납세문은 소멸한다고 했는데 제척기간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척기간은 특징이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다는 거. 소멸시효에 있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없어요. 왜냐고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30년 전, 20년 전에 들먹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건데 중간에 멈추고 새로 시작하고 막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다. 국세 제척기간이요. 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요,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대부분의 국세는 10년, 7년, 5년의 제척기간이 정됩니다.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이요. 저 교수님, 제가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한 4년 좀 지났어요. 별일 없겠죠?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돼? 10년이요. 자, 그래서 사기치면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했는데 사기치면 15년이고요. 자, 신고기한 내 그냥 신고하지 않았다? 그냥 그럼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일반적으로 사기친 거 아니면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일 때는 15년, 10년, 7년이고요. 자, 절 봅니다. 높이로 외웁니다. 국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국세 제척기간 절 보셔야 되는데 10년, 7년, 5년. 사기치면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예요. 그냥 소득세는 10년, 7년, 5년인데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서 15년, 15년, 10년입니다.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 15년, 15년, 10년 제척기간 정도입니다. 지방세 제척기간을 보겠습니다. 지방세는요, 제척기간 보시면 지방세도 사기쳤다 그러면 10년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방세 여기 잘 보세요. 무신고, 신고기한 내,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의 경우는 원래는 무신고했다. 그럼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무신고 7년인데 다만, 자,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긴 무신고인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예요.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부담부 증여도 포함해서, 이것도 개정 내용인데 부담부 증여도 포함해서, 자,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1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취득세를요,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요? 취득일부터 60일 내? 그러면 몇 년? 7년의 제척기간 정도입니다. 근데 내가 상속받은 건데, 증여받은 건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건데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몇 년?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이건 또 특별히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도 똑같아요. C, D번도 똑같습니다. 그냥 무신고가 아니라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다? 이런 거는, 자, 어떤 사안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10년입니다. 그냥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7년이요. 그 밖의 경우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7년, 5년 지방세 제척기간 정도입니다. 10년, 7년, 5년. 소멸시효를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나 국세나 가산세를 제외한 이 금액이,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방세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소멸시효 적용되고요. 자, 5천만 원 이상일 때 지방세는 10년이요. 금액이 달라요. 국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억 원 이상이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시효의 중단과 정지는 한 번도 지금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봅니다. 중단 사유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단 사유가 발생해요.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면 시효가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시효가 새로이 진행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이제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돼요. 이전 거 없어지고 다시 진행해요.
이게 중단입니다. 중단 사유를 볼까요? 자, 납세 고지, 독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 주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합니다. 여러분 독촉장이 날라와요? 그러면 중단합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제가요 사실 지금 고의소 날라온 게 있는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안 내고 버틸려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버틸 수 있냐고요? 한번 볼게요. 과상부에서 몰랐을 때 우리가 사실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거지 알았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고의소 날라왔는데 안 내고 버티면요 시효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시효가 진행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 컴퓨터가,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뽑아가지고 독촉장 보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해. 다시 시효가 5년 진행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또 컴퓨터가 독촉장 보냅니다. 그러니까 중단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는 거. 중단은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지 사유는 곡기간만 정지예요. 3년에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곡기간만 정지했다가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2년 더 지나면 소멸시효 5년 완성, 이런 식으로 정지는 곡기간만 정지합니다.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눈여겨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분할납부기간, 직무수유예기간,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락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체납자가 9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 9개 체류기간. 하여튼 달달 외울 건 아니고 하여튼 무슨 기간 동안에는 곡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진행한다. 중단 사유만 세금 내라 액션이 있죠. 요거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기한후 신고라는 것, 수정 신고라는 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게 지금은 지방세 기본법에 들어있는데, 국세기본법에. 근데 옛날에 특히 지방세법에 이게 있을 때 종합문제, 취득세 종합문제 나온 적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으로 옮겨오고 나서.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최근에 출제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보면 한 번도 출제 안 되는데 딱 킬러 문제, 출제되는 그 킬러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게 기한후 신고입니다. 자, 신고기한이 지났지만 뒤늦게 신고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과상국에서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의소 보내오는데 행정력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가산세 과중한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네요. 적게 신고했네. 그래서 뒤늦게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 신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자 보세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것이 기한후 신고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는데 등록세는 안 된다 그러면 틀려요. 수정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가 하는 게 수정 신고고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요? 결정 통지 전, 고의소 날라오기 전까지, 경정 통지 전, 고의소 날라오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신고기한 지났어요. 과상국에서 세금 계산해서 고의소 보내왔을 때는 안 돼요. 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과거에는 동시에 기한후 신고 혜택을 받으려면 납부할 세금자는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그냥 납부할 세금자는 납부하면 됩니다.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에 적용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그 다음에 수정 신고는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또 납세 고지 전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혜택이 있냐면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예요.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거기에 절반 깎아주니까 10% 적용되고, 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30% 깎아주고, 자 3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깎아줍니다. 50, 30, 20% 이렇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중요한 거예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시험에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 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50% 감면해준다. 틀려요.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줍니다. 기한 후 신고, 수성 신고라 신고에 관한 것만 깎아주는 거지. 무신고 가산세 50, 30, 20%예요. 자, 수성 신고는 이걸 다 외울 건 아니고 앞에만 한번 봅니다. 법정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과소신고,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6개월 초과 2년 내 같으면 10% 감면. 이런 식으로 감면해 줍니다. 한번 눈여겨봐 놓습니다. 1개월 내 수동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90%, 1개월 초과 3개월 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내 60%, 50%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거. 자, 한번 감면율도 한번 봐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얘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 기한 후 신고라 수동신고 꼭 기억합니다. 자, 잘하셨고 한 번 정도 이렇게 혹시나 해서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도소득세에서 또 할 거예요. 이거는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수동신고하거나 신고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한다는 거. 이거는 나중에 양도세 할 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대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버렸네요. 대표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29회 때 문제입니다. 다음 국세에 지방세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특별징수 수시부가 무관하다. 개인분 주민세. 자, 시군군에 주소를 둔 자에게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언제 납세무 성립합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은 6월 1일. 예,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맞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제가 이때 맨날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재산세들하고 비교하라고 맨날 강조한 거라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따라갑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러니까 소득세에 따라가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데서. 자, 지방소득세 소득세에 따라가니까 언제입니까? 매년 12월 31일입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가야죠.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재산세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4번 5번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답 고르는 데 시장이 없고요. 나중에도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자체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멸사유요. 납부, 충당, 소멸사유죠? 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납세금 소멸사유죠? 네. 권리에 잠잤으니까. 법인이 합병할 때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이 합병했다고 A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게 하겠죠? 소멸사유 아닙니다. 제척기간 만료, 소멸사유죠? 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의 사망. 아이고,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죠?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소멸사유가 되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번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세법 이렇게 박스형 문제, 자, 이런 문제 또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셨고요. 우리 다음 문제를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니까 갑의 부동산 관련 조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어진 조건에는 고르지 않는다. 32회 시험 때 종합 문제로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자, 응용력이 발휘됐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니었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무 성립한다.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증여로 인한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 계약일입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땐 계약일이 취득식인데 그 계약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여러분,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한다고요? 취득하는 때. 그럼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고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이요. 그러니까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무 성립합니다. 취득하는 때니까. 자, 2번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해서 을은 부동산 소재지 권할 지자체 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권리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
권리 변동이 있거나 그런데 과세기간까지 등기가 안 됐다. 그러면 자,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금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원칙은 결정하는 때 확정되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4번이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40만 원 취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무가 있다.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이거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낸 문제예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지만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없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잖아요. 40만 원 취득했을 때도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5번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으로 갑의 양도세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확정돼요? 신고하는 때. 당연히 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만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응용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29페이지 출제 예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보시니까요. 각 세목별 납세무 성립 시기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1번을 보시니까요. 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때. 그래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데 그 끝나는 때라는 게 날짜로도 물어보죠. 12월 31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무가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로 옳게 연결된 것. 납세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징수 방법을 떠올립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할 때. 종부세는 원칙적인 걸 물어봤으니까 종부세 원칙은 정부가 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맞네요? 네. 1번 정답. 2번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가 원칙 결정하는 때요? 아닙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취득세,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요?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입니다. 인지세는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그랬어요.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나 결정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나 결정에 대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재산세, 해당 재산세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 신고하는 때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는 세금입니다. 보통징수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요. 납세무 성립시기 및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네요? 취득하는 때. 자,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렇습니까? 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어느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 납세무 성립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고 소득세는 그래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정답. 2번 소득세는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얻은 때 아닙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고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뒷동네는 맞네요. 뒷동네는 맞고 앞동네 틀리고요. 3번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아니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뒷동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니고 신고하는 뻔한 세금이 아니라 종부세는 정부가 과세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을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자,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맞죠? 앞동네 맞고 뒷동네 납세무자의 신고가 있더라도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아닙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돼요. 신고 없을 때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는 거지. 신고 있더라도 결정하는 때 아닙니다. 신고 있으면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맞네요. 6월 1일에. 자, 뒷동네 납세무자가 과중과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니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5번에서 4번은 여러분요, 한번 4번 지문만 한번 바로 2번 지문만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척기관과 소멸시 한번 읽어보시고 2번 질문만 볼게요. 국세 제척기관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와 동일하게 진행기간의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여러분, 제척기관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건데 중간에 멈췄다가 새로 시작하고 멈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단과 정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시 같은 중단과 정지가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2번 정답이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한번 보세요. 5번 문제도 정답만 한번 볼 건데요. 2번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5번 문제도 2번만. 자,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한 번도 최근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살짝 알고 가시면 됩니다. 2번 질문이요. 법정 신고 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2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자,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신고 기한 지나서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면 몇 프로? 30% 감면. 자, 그 다음에 30% 감면이고 3개월 초과 6개월 내 감면,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20% 감면, 50, 30, 2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자, 납부전 가산세 감면 안 해준다는 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신고가 과소신고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요거 20%, 30% 감면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은 과소신고 아니고 또 20%가 아니라 30%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나 납부지연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다 문제를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요,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제가 조세 총론에서 출제 이력시 되는 부분, 가산세에 관한 부분 35회 시험, 그 다음에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요거 출제 가능성이 35회 시험 높다고 2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저의 자랑과 보람입니다. 고맙습니다.